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장 한상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재난과 교통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재난과 교통사고 통계를 보고 교통사고의 본질, 세 번째로 교통 관련 법령, 네 번째 최근 교통사고 사례, 다섯 번째로 안전속도 5030 소개를 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과 교통사고 통계입니다. 통계에 앞서 재난과 교통사고의 개념부터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는 이상적인 자연현상, 폭풍, 홍수, 해일, 지진 또는 인위적으로 사고를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은 국민의 생명,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전염병 확산, 코로나19가 되겠습니다. 등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재난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재난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교통사고는 교통기관, 철도나 항공, 또 자동차, 선박, 이것을 교통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모든 사고를 교통사고로 합니다. 또한 재난은 우리가 인재사고라고 하는데 사람의 부주의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재난 발생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9년 사회 재난 발생 건수는 28건이고 재산 피해액은 5,300억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사회 재난 발생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밀집 시설, 대형 화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불 재난, 태양 선박 사고, 가축 질병, 유해 화합물 유출 사고 등 이게 순으로 건수가 정해져 있고요. 유형별 사회 재난 피해액으로 보면 산불 재난이 2,584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질병, 다중밀집 시설 대형 화재, 해양 선박 사고, 유해 화합물 유출 사고 순으로 사고 재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및 재산 피해에 2019년 인명 피해는 212명이고 사망은 52명, 부상은 149명, 실종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9년 교통사고 건수는 22만 9,600건이 됩니다. 이 중에 사망자 수가 3,349명이고 부상자 수는 34만 1,712명이 되겠습니다. 사회 재난과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 건수가 재난에 비해 8,200배가 많고 사망자 수는 64배, 부상자 수는 2,293배가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큰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사망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관심이 좀 덜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 그 국민들이 조금 더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많은 인식을 하고 이렇게 좀 조심해서 운행을 한다든지 또 보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별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7년 기준 OECD 가입 국가 중 35개국 중에 32위에 해당됩니다. 1위가 노르웨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32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에서 한 5번째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교통사고 현황 중에 2017년 기준에서 자동차 1만 대당 1.6명, 인구 10만 명당 8.1명이 되겠습니다. 서해대교 29정 충돌 사고 영상입니다. 오래됐지만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크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연장 길이 7.3km의 서해대교 3차선 도로 한쪽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5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위에서 29중 추돌 사고가 난 것인데요. 사고 현장은 수십 대의 차들이 서로 뒤엉켜 한마디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추돌 뒤 불에 탄 차량들은 처참하게 일그러진 채 한 대 뒤엉켜 있었는데요. 대형 차량 사이에 낀 승용차는 앙상한 뼈만 남은 채 형체조차도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화재로 인해가지고 무엇이 타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남았는지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이 현장이 너무 참혹합니다. 네, 갓 출고된 차량 8대를 실은 트레일러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렸고 새 차도 찌그러진 숲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견인차 위에 실린 사고 차량들은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져 당시 사고의 상황을 짐작해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사고 차량 위에 실은 거죠? 네, 이 사고는 3차로를 달리던 25톤 화물 트럭이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뒤따르던 승합차가 25톤 트럭을 또 들이받고 승합차에서 여성 한 명이 내려 1차로로 뛰어가다 달려오던 대형 트레일러에 치였습니다.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자 뒤따라오던 트럭과 승용차 10여 대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고가 난 것인데요. 그 후에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저는 예. 일단은 섰는데 서서 그 앞을 보니까 시커멓게 연기가 많이 쏘서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차가 이제 막 부딪히면서 엉켰고 한 승용차 하나가 이제 많이 찌그러져 갖고서 내가 여기서 듣기도 쾅쾅 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고 보이진 않고 소리만. 봤습니다. 내 뒤차니까요. 뒤에 계속해서 났었습니다. 사고가. 어디까지 사고 난 차들이 앞서가는 있었어요? 차였군요. 근데 여기서 제 뒤로 한 100m 정도까지는 있었어요. 연쇄 추돌 뒤 곧이어 발생한 화재. 추돌한 화물차의 엔진이 흘러나온 기름에 스파크가 튀면서 대형 폭발이 일어난 것인데요. 거대한 화염은 순식간에 차들을 집어삼키고 불길이 치솟자 뒤에서 달려오던 나머지 15대의 차량들도 추돌 사고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결국 1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5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 현장은 처음 봤거든요. 앞에 거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앞에 탱크롤이나 트레일러, 승용차들은 앞에는 거진단불 타고 정말로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현장에. 네, 불이 꺼진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차량 엔진 여기저기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돕니다. 남은 잔불을 잡으려는 소방대원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일그러진 채 불에 탄 차량 안에서 시신들이 조심스럽게 수습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어난 참사라 그 안타까움이 더했는데요. 난 이런 사고 정말 난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 한 차량에서 꺼냈으니까 부자지간인지 모자지간인지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추석 때 장례 치른다고 봐야죠. 3일장이면. 동영상을 잘 보셨죠? 서해대교 29종 추돌 사고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인데 사망이 11명, 부상이 5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그 사고로 시사점은 안개가 그 시정거리가 61m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데에서 그 방어 운전하고 그다음에 그 거리를 좀 띄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와서 추돌하는 그런 사고로 29중 추돌 사고 났던 것들이 상당히 일어난 사고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가능성이 없었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의미로 해서 여기에 교통사고는 잠재적 조건, 또 간접적 조건, 직접적 조건 이런 걸로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잠재적 조건이라는 것은 서해대교는 바다 위에 설치된 도로로 항상 안개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 간접적인 조건으로는 도로의 상태나 또는 위험 표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조건은 사고 당시 안개가 많이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나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재인자를 상호 연관적, 입체적,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입니다. 정상적인 컨디션 유지가 중요하고 또 항상 차에 정돈된 환경이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전이나 무리한 흥분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방어 운전 역시 항상 내 주위에 뭐가 들어온다 아니면 차가 또 갑자기 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방어 운전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전한 환경을 조성이 필요한데 사고 위험에서 지켜주는 올바른 길은 적극적인 위험 제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제동 장치나 또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요인을 분석해서 빠른 조치를 하는 것들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본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본질에 대한 연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영역과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고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개념을 보면 교통사고란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정의, 도로교통법상의 정의,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로 보면 운행 중에 다른 교통기관이나 사람, 기물 등과 충돌 접촉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정의로 보면 도로에서 자동차에 의한 교통활동 중에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각종 손실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케 하는 잠재적 사고까지를 포함한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개념과 사고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도로교통 시스템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한 차량과의 접촉에 의한 사고 수준이 아닌 사고 당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인적, 시설, 물적, 환경적 차원에서 상관관계를 규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만의 사고의 주 원인인가? 이렇게 우리 교통사고를 보면 거의 운전자 부주의로 인적이 상당히 그걸로 다 몰고 가는데 교통 환경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교통조건 하에서 운전자 부주의만을 말한다는 것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공공보건 측면에서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현 선진국들에서는 강력한 교통안전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와 차량 그리고 운전자로 구성되어진 복합적으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단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고 일부 하나의 요소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둘 또는 셋의 인자 간의 결합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시설 측면, 또 단속 측면, 교육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 측면은 차량을 안전을 위한 도로 구조, 방호벽, 신호등, 노면 표시 등 각종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속 측면에서는 단속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하고 또 정기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정기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고 또 법규 교육도 통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비용은 실제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보면 당사자의 손실, 또 공공적인 지출, 제3자의 손실이 되겠습니다. 당사자의 손실은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소득의 상실이 있을 것이고 또 의료비, 또 물적 피해, 또 간병비 이런 것들이 당사자의 손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적인 지출은 경찰의 그 사고 처리 비용이라든지 또 도로 시설의 수선비 또는 소방 혹은 의료 구급 서비스 또 소송 갔을 때 또 재판 비용 또 보험 업무비 이런 것들이 공공적인 지출로 보면 되겠고 제3자의 손실은 사고에 의한 교통정체로 허비된 사람들의 시간 및 그 연료비 이런 손실은 정말 천문학적인 것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병문안이나 조문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교통비 그래서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비용을 따지다 보면 상당히 많은데 우리들이 서로 그것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그 아쉬움을 남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상태, 또 차량의 상태, 또 도로의 상태, 환경의 상태로 이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간접 원인을 보면 문화 풍토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풍토가 상당히 그 다양각색인데 그런 원인이 있고 또 기술적인 원인, 또 교육적인 원인, 또 신체적인 원인, 정신적인 원인, 관리적인 원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의 간접 요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대한 요건과 차량에 대한 거, 또 도로에 관한 거,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거에 대한 요건은 운전자가 그 훈련이 잘 됐는지, 또 운행 전 점검을 습관이 잘 됐는지, 또 무리한 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음주운전을 하는지, 피로 또는 과로, 운전 태도 이런 게 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함이 됐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것은
충격 완화 장치의 또 결함이라든지 또 조정기구의 결함, 또 제동기구의 결함, 적재 중량의 부적당, 안전장치의 불안정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에 관한 것은 경계 표지의 유무, 가설도로에 재료가 부족하다든지 시계의 방해가 있다든지 또 안전시설들이 불량할 경우에 이게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간접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인리 법칙을 요 자동차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들이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는 경험적인 법칙인데 처음에 한 300개의 작은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적인 29개 사고가 나다가 나중에는 중대한 한 개의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들이 처음에 300개가 나고 29개 날 때 그걸 알고 빨리 조치를 한다면 아주 중대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해 볼 때 인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인적 요인이 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96%로 차지하고 있고요. 또 간접적인 원인도 사람이 76%, 차량이 11%, 환경이 13%, 그 다음에 대응력이 결여는 자동차가 사고 날 위험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인지를 좀 늦어서 사고 나는 게 54%, 또 판단을 빨리 못해서 사고 나는 게 37%, 또 빨리 조작을 못해서 하는 게 9%,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인지하고 판단이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 판단차고가 한 91%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요인입니다. 자동차는 항상 차가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서야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세심하고 정확한 브레이크 정비가 필요하고 또 타이어가 공기압이 없든지 또 타이어가 많이 닳았을 때 타이어가 파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하는데도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면 더 많이 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명장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앞을 봐야 되지만 또 뒷사람이 내 차가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브레이크 등이 만약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 그러면 뒷차가 오다가 브레이크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돌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명장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로 요인으로 보면 도로 구조, 또 도로에 시설된 부대 시설, 또 안전 이런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 환경 요인인데요. 기상 조건이 상당히 교통사고에 많이 결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의 여건이라든지 또 교통정보 또 신호등이라든지 전달 체계 또 교통 규제 그런 요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교통 환경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정의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가 되겠습니다.
차마의 정입니다. 차하고 마가 있는데 소 또는 말들이 끌고 있는 마차 등을 그냥 마라고 하고, 차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자동차, 또 우리가 자전거, 또 경운기, 또 오토바이, 뭐 이륜차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소와 말 등이 끄는 것 외에는 다 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PM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타고 다니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현재 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면 그것도 교통사고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보험이 책임보험을 들다든지 보험이 들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구속이 돼야 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구속을 면합니다. 그런데 중대법규 11개 항목 요 치상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직접 구속이 될 수가 있는데, 요 중대법규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신호 지시 위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선 침범, 세 번째로 속도 위반, 20km를 초과했을 경우에 속도 위반을 보게 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 여섯 번째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무면허 운전, 여덟 번째로 주치 또는 약물 복용하고 운전을 한다는 것, 아홉 번째로 보도 침범이나 보도 통행 방법을 위반했을 때, 열 번째로 승객 추락 방지를 의무를 위반했을 때, 11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요게 11개 항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보험에 가입한 자들은 처벌을 안 하고 공소권이 없으므로 되는데, 뭐 합의가 안 됐다든지 또 중대사고 11개 항목으로 인해서 치사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처벌을 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있는데, 그 도주,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도주가 그 성립이 되는데, 첫 번째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을 했냐, 이런 것이 또 있고, 또 병원 후송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또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상자를 병원까지 후송하고 그러고 도망간 경우, 또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운전자가 아니라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 또 사고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경우, 이때는 범인 도피죄 추가 적용이 됩니다. 사고 운전자의 연락처, 전화나 명함 등을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 이런 것도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때도 도주사고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부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하지 않는 경우, 버스 출발지에서 종점까지 원거리로 이동한 경우, 또 부상, 피해자가 중태인데 응급 후송 후에 요구되는데 명함만 주고 갔다든지, 또 어린이가 부상이 됐을 때 어린이가 뭐 알지 못하니까 괜찮다고 하면 그냥 괜찮나 하고 그냥 그거 가버린 경우, 이때도 다 그 도주사고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상자 조치 없이 또 자차 정상자만 싣고 간 경우 등 이런 경우를 도주사고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 위험 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그 벌칙 조항인데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 관련 최근 개정 사항입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 위반 과태료를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 정도 이게 부과하게 되는데 5월 11일부터 위반 시에 과태료 범칙금을 일반 도로에 3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 위반할 때는 12만 원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근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를 보면 상당히 처참한데요. 그 관광버스가 대형 사고를 발생한 경우인데요. 좌측에 있는 사고는 경주의 남사제 추락사고입니다. 2009년 12월 16일에 발생했는데 20m 언덕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18명 사망에 13명이 부상이 되었습니다. 우측에는 을지 전망대 추락사고인데 2012년 5월 18일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15m 낭떠지로 추락이 됐는데 피해 규모가 5명 중상, 36명 경상이 되겠습니다. 관광철이면 늘 발생되는 사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고에서 시사점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벨트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사망이나 아니면 중상자가 많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사례라고 보는데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탐과 동시에 그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전좌석에 항상 안전벨트를 잘 매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생명을 지켜준다 생각하고 안전벨트를 꼭 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4월 7일 날 제주도 화물차 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상당히 잘 듣지 않아서 이게 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제주도에 그 516도로 거기 상당히 그 한라산을 거의 중간 정도를 넘어오는 이런 도로는 화물차 차주들이 피해는 그런 도로인데 이분은 그걸 잘 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오면서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밟고 피로 누적된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아서 그게 또 내려오면서 사고 난 장소가 승차장에서 타고 내리는 그 과정에 있는 버스를 덮쳐가지고 3명이 사망하게 됐는데 여기에 안타까운 것은 3대 독자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좀 아쉬움을 많이 남는 사고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또 파주 버스 끼임 사고인데요. 버스에 사람이 다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옷이 껴 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끌려가다가 이렇게 운명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조금만 좀 멈춰서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다면 상당히 이런 사고가 없을 텐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버스 업체 전수조사를 시행을 해서 지금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항상 주의를 살펴보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갑자기 3월 달에 기습폭설이 돼서 이렇게 좀 막힌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것도 상당한 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차가 오도가지 못한 상태에서 추위에 떨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참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최근에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주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속도를 하향 조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는 최고속도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속도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전한 보행자를 위해서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빠른 것만 좋은 게 아니라 5030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서 좀 탈피가 그 OECD 국가에서 32라는 이 명예가 그 좀 실추가 되고 있는데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